어머, 이 영상 보셨나요?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김건희 계엄 직전에 대해 폭탄 발언을 했는데요. 오늘 처음 계엄 당일 김건희 씨의 흔적을 공개합니다. 또한 김어준 뉴스 공장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루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쏟아냈는데요. 롯데리아 그 12월 3일 계엄 당일이라고만 알려졌는데 그 시간에 보니까 오후 6시 반쯤에 김건희가 신사동에 성형외과를 갔다는 게 이제 언론에 포착이 됐고 보도가 되겠죠, 곧. 되겠는데 이제 그 박동만 그 성형외과 의사는 대통령 주치의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성형외과 의사를 대통령 주치의로 하는 건 처음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 씨의 부적절한 처신 혹은 불법적 의혹을 공개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계엄 전후 김건희 씨의 행보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계엄 당일 김건희 씨의 흔적을 공개합니다. 김건희 씨는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저녁 6시 25분에 들어가 계엄 1시간 전 저녁 9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 있었습니다.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 번호 274-73땡땡을 타고 신사역 4번 출구에 위치한 박동만 성형외과가 있는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가 5층에 있는 박동만 성형외과로 올라갔습니다. 박동만 성형외과 박동만 원장은 22년 7월부터 대통령 자문의로 임명된 자입니다. 현재도 홈페이지엔 현 대한민국 대통령 자문의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23년 11월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를 위해 윤석열, 김건희 내외가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을 때 김건희 여사와 루이비통 재단 미술관에 함께 간 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묻습니다. 박동만 원장을 대통령실 또는 관저로 불러 시술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계엄 당일 직접 강남까지 병원을 찾아갔습니까? 신기 예뻐 보이려고. 이날은 관저로 부를 수 없던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닙니까? 박동만, 김건희 수시로 모이는 멤버입니다. 코바나 멤버 그분이. 코바나 멤버인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분이 시술한 것으로 거의 확인이 된 것으로 여러 루트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오후 6시 반이면 병원이 닫을 시간인데 뭐 남의 눈을 피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뭐냐면 알리바이 만들러 간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합리적인 추정인데 제가 전해 들은 바는 신기 예뻐 보이려고 해요. 워딩은 제가 전해 들은 아니 뭐 동기야 본인이 그러고도 남는데 이제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하기 정확히 1시간 전에 나왔다는 것은 민간인인 김건희 씨가 비상계엄을 미리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윤석열이 김용현 등과 계엄을 모의하고 안가에서 계엄에 대해 지시할 때 등 김건희 씨도 있었는지 이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김건희 씨는 12월 3일 6시 25분부터 9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3시간은 처음 대대적으로 시술 받을 때 소요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김건희 씨가 시술을 받는 것이 처음은 아닐 테고 자주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데 3시간을 시술만 받았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업계의 종사자들은 이 정도 시간이면 프로포폴 등 다른 불법적 약물 투여를 의심해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3시간 동안 김건희 씨는 박동만 성형외과에서 무엇을 했는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제보를 확인하고 추적적인 사항 과정에서 박동만 원장이 강압적인 색출에 나서 제보자가 양심 고백을 하는 것조차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관저 이전,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명태균 게이트, 인사 개입 의혹 등 국정 개입, 국정농단의 주요 인물인 김건희 씨가 이번 계엄에 개입되지 않았을 리 만무합니다. 언론인 여러분과 수사기관에서는 계엄 전후 김건희 씨의 행보와 박동만 성형외과의 많은 취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국회 행안위에서 주요 진술이 나왔습니다. 노상원 수첩과 관련된 사살이라는 내용인데요. 표현이 있었습니까? 제가 여기서 너무 깊이 아니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 거의 사실에 부합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부합합니다. 예. 사살이 적혔냐는 질의에 국가수사본부장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한 중요한 단서인데요.
사살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또 어떤 경우인지 왜 이런 것들을 적어놨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실행 계획으로 옮겨졌는지 말이 나오고 있는 구로의 상황입니다. 윤건영입니다. 국수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혹시 답변 시간이 부족하면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를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씨가 지금 계속 소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25일까지 출석할 걸 통보했습니다. 국수본에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틈을 보인다. 그럼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봐주기다라고 밖에 볼 수 없겠죠. 만약에 25일까지 출석 안 하면 체포영장 청구하시겠죠? 그 1차적으로는 그 출석 요구서를 발송한 주체가 공수처의 판단이지만 어쨌든 공수처와 저희와 조율을 한다면 뭐 적극적인 의사를 개진할 예정입니다. 체포영장 청구에 적극적 의사를 개진한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걸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씨에 적용된 혐의는 내란죄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이 체포조 관련해서 본부장님과 간부들 10명의 휴대폰을 압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사 방해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저는 의원님 그 비상계엄 선포 전후부터 현재까지 짧게 요 검찰의 행위에 대해서 수사 방해 행위로 본의원은 생각하는 동의하시는 이해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김용현 씨의 체포를 경찰이 시도했는데 실패했고 방첩사 압수수색도 시도했는데 검찰이 먼저 해서 실패했습니다. 일종의 가로채기라고 봐집니다. 검찰이 사전에.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초동 수사가 조금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검찰이 왜 이렇게까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른 수사기관보다 제일 먼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압수수색 영장을 12월 7일 저녁에 저희가 발부받아 그 다음날 집행할 예정이었는데 그 몇 시간 전에 김용현 씨가 검찰로 자진 출두를 하면서 일종의 가로채기를 한 거죠. 저희도 좀 당혹스러웠고 초기 수사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본부장님의 휴대폰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영장은 왜 발부가 됐을까요? 법원에서 혹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장 발부 사유는 내란 혐의 관련해서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게재가 되어 있었는데요. 다만 휴대전화 내에서 저희가 추출할 전자정보의 기간이라든가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의 영장과는 달랐고요. 또 제가 참고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영장 사본도 제가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참고인한테 이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흔치 않죠.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경찰 간부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게 하는 것도 이례적인 거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체포조 관련해서 국수본은 방첩사의 명단만 제출했다고 저희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등포소 직원 10명이 현장에 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맞죠? 그러면 명단만 제출한 게 아니죠.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거라고 제가 봐야죠. 보고하기엔 영등포소 직원 10명이 아니라 이 자리에도 영등포소장이 와 있는데 이런 통상의 다중 맞습니다.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다중 시설을 다중 집회를 관리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인원들 중에서 10명을 줬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명단을 주고 그리고 만나기로 했던 수소 충전소 앞에까지 가 있었던 걸로 확인됐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 관계에서 뭐 국수본부장이 관여됐다라는 의심은 전혀 갖지 않는데 저희한테 설명할 때 명단만 제출됐다라는 게 잘못인 거예요. 현장에 와 있었는데 그걸 이야기 안 하셨어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조지호 김봉식이 받았다는 개헌 문건 국수본이 확보했습니까?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파기했기 때문에. 자, 그럼 파기했으면 증거인멸 아닙니까? 어쨌든 명백한 증거인멸 같은데요? 맞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종합적으로 저희는 판단해서 증거인멸이잖아요. 구체적인 증거를 파기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으로 받은 개헌 문건을 파기한 건 증거인멸이죠.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한 내용에 진술이 있었습니까? 개헌 문건에 대한? 있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안에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개헌 문건 안에? 어쨌든 경찰청장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진술이 일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위치 추적 이야기도 개헌 문건 안에 있었습니까? 그거는 아마 그 방첩 사령관이 요청했던 그런 그 비슷한 진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조지호, 김봉식, 조태열, 최상봉 4명이 현재까지 보도된 바로는 윤석열 씨한테 개헌 문건을 받은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간담회에 참여했던 12명 중에 조지호, 김봉식은 아닙니다만 이런 개헌 문건을 추가적으로 받은 사람이 더 있습니까?
최상목 부총리에게 받아서 저희가 또 저희 수사기관에 저희에게 제출을 했기 때문에 수사 서류에 첨부를 했습니다. 예, 다른 인원들은 없습니까? 다른 인원들은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사 다 하셨잖아요. 예, 저희가 받은 거는 최상목 부총리 건입니다. 예, 그러면 최상목 부총리가 받은 건이 하나의 문건 형식입니까? 아니면 그냥 메모 형식 정도였습니까? 내용은 뭐 저한테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워드로 쳐져 있는 그 한 페이지짜리 한두 페이지짜리인 거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주 조잡스러운 메모 수준이겠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경찰청 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비아폰 관련해서 여쭐 텐데요.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애초부터 비아폰 썼습니까? 빨리 답해 주십시오.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차장이 모르는 비아폰을 경찰청장이 저는 씁니까? 뭐 비아폰을 쓰지는 않고요. 네. 지금 권한 대행이시잖아요. 지금 뭐 지급 받아야 됩니다. 예. 원래 제가 묻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비아폰 안 쓴 걸로 아는데 언제부터 썼는지 알고 있냐라는 걸 묻는 거죠. 뭐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이번 내란과 관련해서 비아폰 쓴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국수본에서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경찰청장 거는 모르겠고 서울청장은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11월부터 저기 지급을 받아서 경호처에서 쓰다가 이번 계엄 사태 이후 곧바로 경호처에 반납한 거로 저희가 11월부터요? 11월부터. 11월부터. 자, 그러면 비아폰 통신 내용은 압수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비아폰 통신 내역은 경호처에 있는 서버 압수수색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빨리 신병을 빨리 저는 체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술이 제일 확실한 건데 구체적 근거를 못 하고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서울청장 권한대행에게 묻겠습니다. 김복신 청장은 안가회동 잠깐만 끊어주시고 나와주세요. 예, 김복신 청장은 안가회동 이후에 서울청에 와서 근무를 했어요. 예. 계엄 선포 3시간 전까지. 계엄 선포 3시간 전에 서울 김복신 청장이 회의를 소집하거나 또는 계엄과 관련해서 논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 저희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 3시간 동안 김복신 청장이 컴퓨터만 보고 있었어요? 자기 사무실에서? 저는 저도 사실 계엄 사실을 알고 늦게 도착한 바람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는데 어쨌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구체적인 내용은 공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3시간 동안 김복신 청장은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